동대문구 체육회 구독! 좋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나은병원 최유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대문구 체육회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오늘 주로 할 내용은 그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그 동대문구 체육회 홈트레이닝과 관련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한번 시범을 먼저 볼까요? 네. 수요일날 우리 홈트레이닝 했던 운동 중에 그 목 운동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 운동을 하고 나서 이게 혹시 그 목이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이 운동 자체가 무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는데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잠깐만 차렷 자세를 한번 해보죠. 보통 여기 목뼈가 우리 구조로 보면은 한 7개의 목뼈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들어봤던 질환은 아마 목 디스크 질환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아프거나 팔이 저리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목 디스크가 실제로 있는 분들, 아니면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이 없었지만 목이 아프신 분들은 현재 하는 운동은 조금 삼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진단을 할 때도 목을 뒤로 제끼거나 목을 앞으로 제껴 봐서 실제로 방사통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목에서 뭐 근육 부위에 경련이 나타나는지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시범하시는 분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상관없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운동을 할 때 목에서 막 딱딱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너무 아파서 경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그 홈트레이닝 하면서 목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아팠다, 그러면 운동 방법을 조금 바꾸시는 게 나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차렷 자세를 한 상태에서 목을 가만히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을 여기다 대죠. 실제적으로 운동 자체는 목 근육을 경직을 풀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팔은 머리를 미는 힘을 주시고요. 머리는 왼쪽 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한 30초 정도 쭉. 우리 시범하신 분 힘이 들어가나요? 들어가고 있나요? 오른쪽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반복을 보통 시키거든요.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봐서 반대쪽도 왼쪽 팔을 힘을 주고 오른쪽 머리를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은 목 근육이, 아무래도 여기 근육의 경직이 오면서 근육 강화가 좀 됩니다. 자, 옆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앞니마를 대주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있으면 좀 좋은데 앞니마를 댄 상태에서 앞으로 미는 거. 그러면 목에 뒤쪽 근육이 있거든요. 뒤쪽 근육이 강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 좀 속으로 한 30초 정도 쉬면서 해주고, 이러면은 목뼈에 그 부담을 안 주면서 목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죠. 그 다음 방법은 양팔을 벌리고 이런 식으로 깍지를 한번 이렇게 껴볼까요? 깍지 껴보고 팔을 앞으로 미는 현상이 오고 머리는 뒤로 제껴주는 현상. 이런 식으로 이것도 30초 정도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 운동 방법이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이 아플 때 그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 운동 방법이 어땠었죠? 한번 볼까요? 예. 손으로 밀면서 오른쪽으로 손으로 밀면서 머리는 반대쪽으로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른쪽 근육하고 왼쪽 근육하고 이렇게 당기는 감이 좀 오거든요. 힘이 들어가나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도 이쪽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머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균형을 또 이런 거 이제 반복하는 거죠. 앞니마도 똑같고, 그죠? 앞니마도 앞으로 밀면서 해주고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은 목뼈가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홈트레이닝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혹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죠. 이 방법을 보통 4가지 동작인데
한 동작당 한 30초 정도씩 하고 이걸 계속 한 15회에서 한 20회 정도 반복하시면 운동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충분히 됐네. 다음 질문이 그 우리 수요일 날 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무릎이 아프시고 할 때 우리 스쿼트 자세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스쿼트 자세 시에 허리가 아프거나 할 때 이 자세도 괜찮은가 이거를 물어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홈트레이닝 옆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요 동작을 우리가 몇 분 정도 반복을 하죠? 어떻게 했죠? 그때 홈트레이닝 할 때 16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6번 정도? 16박자. 16박자. 한번 힘을 줘볼까요? 예, 일어나셔도 힘 좀 주고. 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뭐냐면 우리 여기 허리뼈가 있거든요. 요것도 척추에 무리 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실제로 허리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허리를 다치셨던 분들은 이렇게 실제로 한번 구부려 볼까요? 요 자세로 나게 되면 체중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압력이 허리 쪽에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나 이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도록 앞에 보시고, 예. 그리고 또 허리 앞으로 숙이는 운동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숙이는 운동. 이런 자세, 이런 자세도 허리에 무리 갈 수가 있거든요. 일어나 볼까요? 이런 경우는 운동을 어떻게 바꾸냐면 되도록 이 자세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허리가 아프실 때는 아까 전 다른 방법을 바꾸다기보다 그냥 가벼운 걷기 운동이라든지 차라리 누워서 다리를 올리거나 피거나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정도 답변이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홈트레이닝 질병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질문 뭐 특별히 올라온 거 없나요? 댓글에서는? 무릎 같은 데에서 혹시 네. 앉았을 때 할 때 여기 소리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아, 맞아.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릎에서 움직이거나 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무릎뿐만 아니고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허리에 관련되면 우리 몸은 이렇게 모든 관절 부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관절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어깨 관절도 이루어져 있는데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막. 윤활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윤활막이 그 안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면서 뼈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가장 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에서 많이 나죠, 그죠? 저도 이렇게 나는데 손가락에서 나는 소리들도 이 손가락을 싸고 있는 관절막에서 그 부딪히면서 공기층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근데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손가락보다는 무릎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까도 우리 여기 감독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무릎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막은 여기 안에층, 이거 제가 들어서 보면 여기 안에층하고 바깥층이 있는데 이 안에층을 싸고 있는 뭐 얇은 윤활막이라 하는 것이 무릎 뼈를 이렇게 긁어내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낸다고 하죠, 보통. 마찰이 생기면서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급부 쪽 부분으로 통증을 유발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너무 지속되고 만성화가 되다 보면요, 그거는 저 같은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인터넷에 가장 오는 게 거북목이라는 게 있어요. 거북목이나 또는 어깨가 결릴 때 좋은 운동이 어떤 것이 있냐 하는데 우리 홈트레이닝 이번 주 수요일 날 했을 때 보면은 스트레칭 했던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범 되시는 분들 한 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네, 계속 모시는데. 잠깐 댓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까요? 팔을 이렇게 생각했던 스트레칭 방법 있죠. 그거 한번 반복해 드릴까요? 여기도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스트레칭 반복 해주고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방법. 요거는 이제 어깨가 결리거나 할 때 실제로 만들고 요로 90도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 열중 샷해가 그렇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볼까요? 이렇게 옆에서 도움 있으면 이렇게 제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끼는 이렇게 제끼는 것도 근육이나 이런 거 풀어줄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죠. 거북목을 아까 물어보셨는데 거북목을 여기 거북목이
목뼈가 일자로 피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 보통 옆에서 보시면은 엑스레이상황 보면 아니면 겉에 모니터상 보면 목뼈가 이렇게 C자 형태가 돼야지 좀 좋은 형태예요. C자 형태. 그러니까 약간 고개를 들어서 0으로 치면 이렇게 C자 앞쪽으로 이렇게 배가 나오듯이 이런 형태가 돼야지 균형적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방사통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북목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목이 약간 일자로 되는 현상, 거북이 목이 있거나 아니면 자라목처럼 이렇게 일자로 되는 현상, 그걸 거북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보실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목을 강화시켜주는 방법 있죠. 오른손을 지근히 해주고 이쪽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고 반대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해서도 여기 오른쪽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고 이런 방법.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누르고 머리를 앞으로 이마를 내밀면서 뒤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도록. 실제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좀 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뒷머리 쪽하고 머리를 뒤로 제끼면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게 제일로 좋은 방법이죠. 뭐 워낙에 우리 시범 잘해 주시니까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혹시 처음 들어오셨거나 잘 모르셨던 분들은 우리 11시에서 11시 20분, 오후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 홈트랑 그 방송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항상 보시면 되고, 놓치지 않을 것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은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한 요 정도로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질문들은 맞아요. 요번 주 오늘 그 오전 오후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참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커피 쿠폰을 쏴드리고 있거든요. 세 분이랑 분이랑 여기 네모친가. 예. 시윤 H님, 최현진님, 상킴님, 피피님. 오늘도 이제 5분이 당첨이 되셨네요. 하여튼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는데, 마시멜로님, 그리고 시윤 H님, 그리고 최현진님, 그리고 상킴님, 그리고 피피님. 예, 이렇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당첨되신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한테 모두 축하드리고, 오늘 영상을 요걸로 해서, 마무리하겠는데.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예,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댓글에 참여하신 마시멜로님, 그 다음에 시윤 H님, 그리고 최현진님, 상킴님, 그리고 피피님. 이렇게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 체육회 오시고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갖고 그 기본적인 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미흡하긴 했는데요.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꼭 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Q&A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있나요? 혹시 추가 질문 하나만 있는데. 네네,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척추가 이제 안 좋았을 때 하면 좋은 운동 한 가지만 가르쳐달라고 좀 질문이 왔거든요. 척추가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운동, 가벼운 운동. 대부분 허리가 무리가 가면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손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가벼운 걷기가 제일로 좋아요. 다른 거 물론 몸이 정상이거나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똑바른 자세에서, 저 같은 경우는 똑바른 자세에서 뒤꿈치와 앞꿈치를 하면서 가벼운 그냥 걷기 운동, 이런 식으로 걷기 운동만 하셔도 여기 허리 근육을 받쳐주면서 척추 기립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척추 기립근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자기가 몸이 좀 안 좋고 뭐 운동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하루에 오전 오후 한 30분씩 투자를 해갖고 가벼운 걷기 운동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제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하나 더 질문해 주세요. 질문할게요. 누워서 네네. 혹시 이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척추에 부담이 많이 가는지, 네네. 다리를 펴서 올리는 이게 레그레이즈 동작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척추에 좀 무리가 가는 운동인 건지. 맞습니다. 그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아까 스쿼트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헬스장에서 주로 하는 데드리프트 자세라든지,
그 윗몸 일으키기 자세가 있어요. 허리를 누워서 폈다 이렇게 뱃살 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운동들은 척추 자체에 좀 무리가 많이 가요. 실제로 자기 체중보다 한 2배, 3배 정도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있거든요. 거기에 물렁뼈에 압력이 너무 가해져서 그 부위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운동을 우리가 달리기를 심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교통사고를 한다든가 해서 무릎 연골이 손상되듯이 허리에도 연골이 있습니다. 허리에도 그 뼈와 척추 체와체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 부위가 윗몸일으키기라든지 레그레이즈라고 하죠. 그거를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체중에 부하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고, 실제로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그런 운동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그냥 가벼운 걷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도보 위주로만 하시는 게 제일로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오늘 아까 댓글 참여하셨던 분들 5분 당첨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꼭 요 방송 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 체육회 검색하셔서 유튜브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서울나원병원 최희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